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실 이번 시험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쉽게 출제됐었기 때문에 그와 대비되어서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지금 굉장히 좌절하고 당황한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린 상위 오답률 문항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어의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단숨에 이 해설 강의를 따라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QR코드에 아마 자료가 내일이나 혹은 모레 정도에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펼쳐놓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한결 이해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6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그렇게 많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9월 시험은 정말 좀 속속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출제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지향점과 패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 강의와는 별도의 분석 특강이 곧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분석 특강은 전 문항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설이 들어갈 거니까 꼭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분석 특강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 우리 좀 어려웠던 문항들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 33번 빈칸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33번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빈칸 문제는 반복되는 키워드 갖고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문 이해한 거 같은데 틀렸어요 라고 한다면 오답 중에 매력적인 오답이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을 이제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상세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문장을 꼼꼼히 해석하지 않고 날려 읽거나 빈칸 문장을 처음에 읽었는데 잘 그걸 옆에 기록해두지 않고 바로 선택지로 갔다면 실수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빈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볼게. 첫 문장에 있었구나. Compared to other ecosystems, 다른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숲 같은 경우에는 are relatively diverse,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But 그런데 이것이 should not necessarily be blank. 반드시 빈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거든. 잠깐만. 그럼 이거네. 숲은 어때요?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숲이 다양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빈칸이다. 그런 건 아니래요. 여기까지 괜찮니? 숲이 다양성을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빈칸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랍니다. 자, 여기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간 것까지 여러분이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부정어를 읽을 때는 그렇지 해놓고 막상 또 지문 읽고 나면 까먹기 쉽거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괜찮니? 자, 이제부터 반복되는 말을 찾아야 돼요. 최소 3번의 반복. 자, wetland, 습지, meadow, 목초지, grassland, 초원 이런 것들이 have a unique, 굉장히 독특한, 요 단어는 이제 하단에 생물상이라고 나와 있네.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생물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잠깐만. 얘들은 숲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네. 맞아? 아, 그렇구나. 이 글은 그러면 지금 대조쌍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과 대비되는 것이 습지, 목초지, 초원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이 초기 진수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얘들도 굉장히 독특한, 얘네들만의 고유한 생물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여기까지 괜찮니? 아, 쌤, 얘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부연된 양보절은 여러분 각자 읽으시고 이제 쌤이랑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The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의 생태학적인 문제는요 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앞에 잘 안 보였잖아. 그럼 그게 빈칸의 내용인가 보다. 그지? 그럼 빈칸은 분명히 부정적인 어떤 행동일 거야. 자, 어쨌든 그 문제는 have been described. 우리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뭐로부터요? From a number of places.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로부터 기술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대요. But 하지만 the classic example,
이것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comes from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뭐 북부의 잉글랜드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대.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뭘 제시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볼 거야? 아, 사례를 볼 건데 이 사례는 결국은 빈칸이라는 부정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사례가 나오는 글은 사례를 일반화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Here, the Forestry Commission이니까 무슨 숲 산림위원회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산림위원회. 자, 산림위원회가 has drained. 우리 drain이라고 하는 건 물을 빼는 거니까 배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fertilize 같은 경우에 하단에 기름지게 하다라고 각주를 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료 같은 걸 막 주고 그 다음에 fence를 치고 했던 거야. 자, 어디다가요? extensive, 굉장히 넓은 areas of wetlands 이런 습지에다가 말입니다. 왜 습지에다가 이런 일을 했을까? To facilitate turning them into forest. 이 습지를 숲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facilitate, 촉진하기 위해서래요. 아, 그럼 벌써 바로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례에서 나온 게 뭐예요? 습지를 숲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 맞아? 이게 이러한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럼 그게 꼭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겠네. 맞아? 숲이 아무리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막 습지를 숲으로 잘 바꾸려고 하고 하는 거 이거 좋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못 챘어. 자, 그 다음 기회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Increasing the extent of forest in Britain. 자, 영국에서 숲의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는 것,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is certainly a desirable goal. 분명히 바람직한 목표이긴 합니다만 and most, 그리고 그 산림위원회의 어떤 노력의 대부분이 are directed,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toward sites, 이런 장소들을 향하고 있대요. 어떤 장소냐면 that were forested before sheep and their keepers came to the island. 양과 그리고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 섬에 오기 전에, 즉 이 영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숲이었던 곳들, 이런 곳들로 그 노력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5번 문장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 왜냐하면 지금 바람직한 목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숲이었던 지역을 다시 숲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잠깐 생각할 수 있죠. 잠깐. 왜냐하면 그 뒤에 다시 뭐가 나왔어? However, 하지만이라고 뒤집어졌어. 그리고 나서 ecologists, 생태학자들이 frequently complain, 자주 이런 어떤 비판을 한다, 불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렇게 광범위한 숲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까지 반복하는데 못 찾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지금 숲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일견,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더 큰 문제점이 있어요 라고 바로 뒤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좀 들어볼게. About the commission's work. 이 어떤 위원회의 그런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 불만, 비난을 쏟고 있대요. Because,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입니다. It is not restricted to former forest sites. 그렇게 숲으로 전환하는 그 작업이 진짜 이전에 숲이었던 곳에만 제한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럼 뭐야? 예전에 숲이 아니었던 것도 숲으로 다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ecause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 나열된 모든 이유를 다 읽을 필요가 없지. 왜요? 아니, 이게 숲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요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 읽으시면 돼요. 그냥 뒤에는 궁금증 차원에서 나 혼자 읽을게. The forest established. 자, 이렇게 조성된 숲이 are usually composed of. 보통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exotic trees. 우리 exotic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국적인 이런 거니까 외래종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껏 숲이라고 다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 외래종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러면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요.
Because the wildlife threatened by this activity. 이런 활동에 의해서 위협받는 그런 야생동물들은 includes many uncommon species. 그 야생동물 중에는 어떤 것들도 포함이 되냐면 많은 굉장히 희귀종들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습지에 원래 살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걸 숲으로 바꾸면 그 습지에 원래 있던 희귀종들은 어떻게 돼? 서식지를 잃게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숲의 어떤 다양성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습지를 갖다가 숲으로 바꾸고 숲을 무조건 확장하고 하면 안 돼요. 그 얘기 고르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뭘 찾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선지를 보셔야지 그냥 대충 숲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답 못 찾아. 자, 한번 가보자. 선택지 1번입니다. grounds. ground가 여기서는 근거라는 의미로 쓰였지. For investigating the value of forest expansion. 자, 1번 선택지를 고른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낚였을 거야. 뭐야? 숲의 확장의 가치. 쌤, 뭔가 숲을 막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앞을 봐봐. 일단은 조사하는 것에 근거 그랬지. 조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A basis for extending institutional aid to entire ecosystem. institutional aid니까 얘는 제도적인 어떤 지원, 도움 이런 게 되겠네. 그래서 전체 생태계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을 확장하는 것의 어떤 근간이라고 했는데 제도적인 도움을 확장한다. 그것도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숲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까? Taken as the reason. 이유로 여기는 거야. For introducing exotic species to an ecosystem. 외래종을 생태계에 도입하는 이유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외래종을 도입하자 말자. 지금 이게 이 글의 핵심이 아니다. 그지? 자, 그래서 외래종이란 표현이 물론 지문 중에 한번 나오긴 합니다만 거기에 낚여서 3번을 고르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을 한번 볼까? Accepted as evidence for increasing ecological enrichment. 생태적인 어떤 풍부함을 갖다가 풍요로움을 증가시키는 증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숲이 다양하다 그래서 그게 어떤 생태적인 풍요로움을 더 증가시키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의 핵심이 뭐야? 숲이 다양해서 생태적으로 더 풍부해진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한 적이 없고요. 습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숲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5번을 볼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화가 되겠지. For converting non-forest into forests. 숲이 아닌 것. 숲이 아닌 게 누구누구야? 습지, 목초지, 초원이지. 얘들을 갖다가 그냥 주구장창 숲으로만 바꿔버리는 거 이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잘했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형광펜 있어요? 없어? 나 기다려줄 테니까 가서 좀 갖고 올래? 이제 빈칸 문제를 내가 다 버릴 수는 없다. 여기서 최소 절반 이상 3분의 2까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반복되는 키워드를 이제는 읽어낼 줄 알아야 해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다가 우리 형광펜 해볼까? 2번 문장에 have a unique biota. 자, 독특한 생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 그럼 숲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겠지. 첫 번째. 자, 그 다음 4번 문장에 to facilitate turning them into forests. 자, 그런 습지, 기타 등등을 숲으로 바꾸는 일을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비판을 계속 가하고 있죠. 그래서 숲으로 전환하면 안 돼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두 번째 근거가 될 거고 그 다음 바로 다음 문장에 increasing the extent of forests. 숲의 범위를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일견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바로 비판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가 되는 거니까 형광펜 했어 지금 세 군데. 자, 그럼 선택지로 가볼까? Converting non-forests into forests. 정확히 같은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3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3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번은
33번이랑은 달리 33번은 지문 읽을 때 이렇게 약간 턱턱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면 31번은 지문을 읽을 때만 해도 발걸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근데 막상 선택지에 가니까 아니야. 선택지를 고를 때까지도 꽤나 확신에 차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답을 맞춰보니까 틀렸던 거지. 그래서 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31번은 첫 문장이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걸 그냥 날려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되는 키워드가 역시 아까 33번처럼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캐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이 둘을 잘했어도 매력적인 오답에 낚였을 수 있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빈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Greater bowerbirds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utilize blank, 빈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대요. In the mating domain, 짝짓기 영역에 있어서 얘들은 빈칸을 사용한답니다. 자, 그러면 bowerbirds라고 하는 이 새가 뭐를 사용할까요? 뭐를 활용할까요? 우리는 요걸 찾으면 되는 거네. 그치? 아싸.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We know that.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Animals, 동물들은요, have evolved a variety of patterns. 굉장히 다양한 어떤 패턴들을 진화, 발달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nipulate the perception of their predators.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인식, 지각을 조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포식자의 지각을 왜 내가 조작을 해야 돼? 그래서 afford themselves, afford가 제공하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 요 단어는 하단에 소량이라고 각주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 자, 내가 첫 문장 뭐라 그랬어? 첫 문장 날려 읽으면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럼 네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포식자의 인식, 지각을 조작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글은 뭔가 지각, 인식을 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선택지에 가서 고민을 덜 했을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 일단 요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 Males construct a bower. 이 수컷 새가 바워라고 하는 구조물을 지어요. 근데 바워가 뭔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Its function, 그 기능이 뭐냐면 to provide an arena,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in which, 그 장소에서 males display to females, 수컷이 암컷에게 display니까 과시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암컷은요, standing in an avenue, 길에 서 있어. That leads up to the bower. 그 bower라는 구조물로 이어지는 길에 서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구조물이 있고 그 앞에서 수컷은 암컷에게 과시하는 행동을 하고 암컷은 길 위에서 수컷을 지켜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The males decorate the avenue. 그리고 이 수컷이 길을 꾸며요. 뭘로 꾸미냐면 with a variety of objects. 아주 다양한 사물들로 길을 장식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와, 되게 재밌다 얘들, 그지? 그래서 지금 바우어라는 구조물, 이 구조물을 어쨌든 활용해서 그 앞에서 과시를 하면서 이제 짝을 유혹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But 그런데 they do not do so in a chaotic manner. chaotic이라고 하는 게 무질서한이니까 얘들이 무질서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전에 이제 길을 막 장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체계가 있나 봐.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겠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장식을 할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The larger objects, 더 큰 물체가 are placed, 어디에 놓여지냐면 closer to the bower, bower에 더 가깝게 놓여지고 and the smaller objects, 그리고 작은 물체가 farther away, 멀리에 놓여지게 된다 그랬거든. 자, 그럼 길이 있고 길 끝에 바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지? 이 바워의 가까이에 큰 물체를 놓는 거야.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작은 물체를 놓는 거야. 원래 가까이 있는 게 크고 멀리 있는 게 작아야 되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근법이잖아. 근데 저쪽 끝에 있는 바우어 근처에 커다란 물체를 갖다 놓으면 상대적으로 바우어가 어떻게 보이겠어? 작아 보이겠지. 근데 이 원리를 잘 이해 못해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놨거든. The bower, 바우어가 appears smaller,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than it actually is. 실제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여기 핵심적인 문장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This creates.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a forced perspective. 어떤 강제된 perspective가 원근법이란 뜻인 건 알아야 돼. 강제된 원근법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이 디즈니랜드에 있는 신데렐라 성의 정반대이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 신데렐라 캐슬이 뭔지, 강제된 원근법이 뭔지 이거 알고 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땡 해놓고 뒤에 부연 설명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정답의 단서 먼저 보고요. 그냥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거 잠깐 이야기해 줄게. 자, 일단 지금 뭐라 그랬어? 여기서 핵심은 뭐야?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보이는 거랑 실제랑 다르지. 보이는 게 더 작아 보여요? 보이는 거랑 실제랑 같지 않은 거야? 이거 아까 첫 문장에서 본 거 같아. 뭐라 그랬어? 지각을 조작한다 그랬지. 실제랑 보이는 게 똑같으면 괜찮은데 일부러 지금 사물의 배치를 통해서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지각을 조작한 거지. 그래서 첫 문장이랑 연관을 지었으면 이제 정답에는 완전히 다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궁금하다며, 그치? 그래서 그냥 잠깐 구경만 시켜줄게요. 원래 디즈니랜드에 신데렐라 성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 웅장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종의 우리의 지각을 속이는 속임수를 씁니다. 아래쪽에 있는 창문, 우리한테 가까운 거잖아. 근데 그 창문을 실제보다 크게 만들어.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창문은 더 작게 만들어. 그러니까 원근법 때문에 앞에 있는 게 크고 위에 있는 게 작아 보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더 과장되게 밑에 건 크고 위에 건 진짜 작게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와, 굉장히 웅장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forced perspective, 강제 원근법이라고 하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크기를 다르게 지각하도록 만드는 거지. 근데 이거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얘는 이제 뭔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 바오어의 경우에는 어땠어?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게끔 만들었지. 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원리를 누가 알고 풀었겠니? 요 뒤에 이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the male courting in the bower. 이 bower에서 court가 이제 구애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구애를 하는 그 수컷들이 now appears larger. 이제 더 커 보이는 거야. 바오어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니까 자기는 커 보이겠지. 이걸 노린 거였구나. And thus more attractive to the female. 그렇기 때문에 암컷한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자, 이것도 어때? 더 커 보이는 거죠. 실제가 아니고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거잖아. 이것도 역시 뭐야? 지각을 조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수컷의 짝짓기 성공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Collected in the wild. 야생에서 수집이 된 그 데이터가 supports their hypothesis. 그들의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장 중요했던 건 뭐야? 실제가 아닌데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작아 보이게 지각을 왜곡한다가 핵심인 거지. 자, 그러면 1번 genetic variations, 유전적인 변이는 당연히 택도 없고 2번에 perceptual biases, 지각적인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야? 편향이라는 건 어쨌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답 2번 괜찮네. 3번에 vocal attractiveness, 어떤 목소리의 매력이라고 하는 거 vocal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온 바가 없으니까 얘도 여러분이 별로 걸리지 않았을 거고 4번에 decorating skills, 지금 장식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핵심이 뭐예요? 지각을 조작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너네 5번 골랐잖아. 그지? Locational advantages, 어떤 장소상의 이점이라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를 선정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지? 큰 물체를 여기 배치하고 작은 물체를 여기 배치하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지각을 속이는 거야. 내가 더 커 보이게, 바우어는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지. 그치? 그래서 장소상의 이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지. 너네가 첫 문장만 잘 잡았어도 덜 헷갈렸을 거다. 요거다. 자, 그러면 우리 형광펜 표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to manipulate the perceptions.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한번 형광펜을 칠해볼까? 지각을 조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째 문장에 appears smaller than it actually is.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인다 그랬으니까 실제랑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 8번 문장에 now appears larger, 더 커 보인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어때? 실제와는 다른 거지.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perceptual biases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잘했어. 자, 이번에는 37번 글의 순서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 너가 헷갈릴만 했어. 헷갈릴만 했는데 연결어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 혼동이 훨씬 더 줄었을 거고, 그리고 개별 문장 단위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단락 간의 의미 관계를 봤으면 답이 더 잘 보였을 거야. 너무 단편적으로 문장 아니면 단어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했으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일단 제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Perhaps at some point, 어쩌면 어떤 일정 지점에서 you ha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여러분이 어떤 수학적인 글을 갖다가 봤을 거고요. 그리고 not understood it,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의 내용이 상당히 짧아요. 수학적인 글에 대한 이야기이고, 수학적인 글을 우리가 봤는데도 이해를 못했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1순위가 정해져 있어. 쌤이랑 순사 미주완성 들은 친구들은 특히 이게 완전 머리에 박혀 있을 거야. 뭐라고? 끝말잇기. 동일 진술이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동일 진술이 있는지를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딱 있더라고. 그치? 자, 그거는 너가 아마 안 헷갈렸을 거야. 그래서 우리 비단락으로 갈 거고요. 동일 진술이 나오면 다른 모든 선택지를 다 제치고 걔가 가장 앞에 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A, C를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B라는 것까지는 잘 정했을 것 같아. 아까 수학적인 글을 봤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you would not be the first. 여러분이 이제 처음은 아니었을 거래. Rest assured. 안심해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 안심하세요. Even professional mathematicians, 심지어는 전문 수학가들도 sometimes have to rely on discussions with colleagues, 때로는 동료와의 토론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야 properly understand, 적절히 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They are looking at, 자기들이 살펴보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대요. 엄마나, 니마. 그러면 수학자들조차도 지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지. 맞잖아. 왜냐하면 지금 동료한테 의존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지. 거의 동일 진술이죠. 너 수학적인 글 이해하기 힘들지?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일단 B가 먼저 왔단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그 B단락의 이제 뒤를 봅시다. But, 하지만 how do you recognize? 어떻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나요?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 애시당초 뭐 이런 거지. 애시당초 어떤 글이 수학적이라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A로 갈까 C로 갈까 엄청 망설였을 거야. 맞아? 자, A를 보세요. The complicated notations. B의 질문을 쓰고 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지? 자, B의 질문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아니, 대체 어떻게, how? 어떻게 그게 수학적인 글이라는 걸 네가 알 수 있어? 요 이야기로 끝났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A입니다. The complicated notations. notation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호나 표기법이니까 복잡한 기호 있잖아요. That might spring to mind. spring to mind 우리 마음속에 팍 이제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떠오르는 거야. 우리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런 어떤 복잡한 기호들 있지. 막 수학 기호, 시그마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are obvious signs. 굉장히 명확한 표시들이에요. But 하지만 a lot of those, 그것들 중에 상당수는 are quite modern, 꽤나 현대적인 것들입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B에 대한 대답이 A가 될 수 있니?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걸? 어떻게 그게 수학적인 글인 걸 알아봤어? 복잡한 기호가 있거든요. 수학 기호 아시잖아요. 기호를 보면 그게 수학적인 글인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를 봤어. C를 봤더니 put simply, 간단히 말하자면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going on.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 For us, 우리가 to say that it is mathematics, 그것이 수학이다 라고 말할 만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대. 사실 put simply를 빼고 그냥 뒤에 것만 보면 그냥 얘도 적절한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수학적인 그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아, 수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 뭐 괜찮잖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put simply라고 했지. put simply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간단히 요약할 때 쓰는 거야.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한테 질문만 했어요. 그치? 그래서 나는 잠깐 이게 헷갈릴 것 같 했다가 put simply를 보고 아 그래? 그러면 A에 대한 요약 및 재진술이 C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했단 말이야. 너도 그 생각을 혹시 했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너의 방황을 끝내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put simply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A랑 C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얘는 조금 단순화해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재진술한 거예요 라고 알아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A 단락에 요 내용이 나왔지. 자,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어? 복잡한 기호를 보고 이게 수학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이 기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대적인 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참 전에 오랫동안 진행이 됐어요. 뭐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수학이라는 것은 존재했었냐면 이런 뭐 대시니 아니면 이상하게 막 꼬부라진 어려운 수학 기호 같은 것들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도 수학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럼 A 단락의 끝을 봤더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굉장히 오래된 거야. 요 얘기로 끝났지. 근데 나 너 알아. 왜 네가 A에서 C를 고르는 걸 망설였는지. 선생님, C를 봤더니 아니 뭔가 수학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 지금 수학이 오래된 거다라는 이야기랑 안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C를 안 골랐지요. 근데 A 단락 전체를 바라봐. 봐봐. 복잡한 기호. 라는 게 결국은 뭐야? Something mathematical. 뭔가 수학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A 단락의 끝 문장이랑 C 단락의 첫 문장이랑 동의 진술인가만 보지 말고 A 단락 전체랑 C 단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 A 단락의 첫 문장이랑 C 단락의 첫 문장은 사실 같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뒤를 봐봐. And if we are dealing with writing from a very distant past.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먼 과거에서 나온 그런 글을 갖다가 다루게 된다면 말이야. 일단 힘드니까 콤마 뺄게요. From a time even before recorded language. 뭐 기록된 언어가 나오기도 더 전에 어떤 시대에서 나온 그런 글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that can be sometimes difficult to recognize. 이거는 좀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먼 과거 이야기가 나오지. 그럼 C 단락은 결국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앞에 뭔가 수학적인 것, 수학의 기호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랑 수학은 오래됐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그래서 사실상 A 전체와 C 전체는 재진술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B, A, C 이렇게 고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괜찮니? 잘했어.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네가 입이 대빨 나올 거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저렇게 복잡한 생각을 어떻게 내가 해. 내가 지금 해준 거는 정교한 풀이고요. 완전 그냥 최적의 답 찾는 경로만 생각하면 형광펜 들었어? 표시해봐. 자, 박스 단락에 표시합니다. Not understood. 이해하지 못했다. 자, 요거랑 동의 진술이 어디 있습니까? B 단락에 rely on discussions with colleagues. 동료와의 토론에 의존해야 된다. 그 전문가도 이해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박스에서 B는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볼까? 형광펜 하나밖에 없어? 야, 하나 더 사라 좀. 자, 다음 색깔로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의문을 제기했잖아. 자, 근데 put simply, 간단히 말하자면으로 갈 수는 없지. 그래서 A로 갔고요. put simply에다가 세모 이렇게 놓고 앞 내용, 단순화, 요약 이렇게 써볼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put simply는 앞 내용에 대한 단순화, 요약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C자를 찾기가 쉬웠지. 됐어.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그냥 연결어의 기능을 갖고 다소 기계적으로 풀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적인 문제 39번.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얘는 문장 삽입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웠어. 자, 일단은 요 박스에 들어가는 제시문을 한번 볼 거예요. The problem for survivor. survivor, 뭐 생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면 지문 첫 줄만 읽어봐도 historians,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 survive는 사실 생존보다는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보존에 더 가까운 거다. 그지? 어쨌든 없어지지 않고 이제 보존된 것에 갖는 문제는 뭐냐면 lies, 이러한 문제가 at the root of many of historians' problems. 역사가들의 어떤 문제의 상당수의 근원에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어렵네. 지금 survivor. 뭐 생존 혹은 보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what has survived,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이것이 may not necessarily,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니까 이게 꼭 더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뭐보다요? Then what has not survived, 남아있지 못한 것보다 남아있는 게 꼭 더 중요한 건 아니래. 중요도에 따라서 소실된 건 아니지. 진짜 완전 개중요한 거였는데 번개 맞아서 소실됐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폭탄이 거기 떨어져가지고 소실됐어. 이럴 수 있지. 그래서 남아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사라졌다 그래서 덜 중요한 거고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아, 오케이. 쌤, 그러면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꼭 그 중요도나 어떤 의미? 이거랑 일치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 됐어, 여기까지. 물론 중요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문으로 들어갈 건데 지문에 들어가서 그냥 내용에 휩쓸려 읽다 보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쌤이랑 순사 미조한성을 공부한 친구들은 내가 너의 귀에 정말 못이 박히게 한 얘기가 있을 거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A에서 B로 전환되는 지점이야. 거기만 찾아. 그랬거든? 자, 그러면 지금 survivor, 남아있느냐 아니냐에서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정답이야.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답이 오히려 보였을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Historians, 역사가들이 use evidence, 증거를 사용을 합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요. 뭐를?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있었고, why it happened,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증거라는 걸 활용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지금 첫 문장에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증거라는 건 결국 뭐야? 이건 남아있는 거지. 맞잖아. 그러면 얘는 survive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증거로 쓸 거 아닙니까? In architecture history, 우리 건축사에서 this evidence, 이런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may take the form, 어떤 형태를 띨 수 있냐면 of the buildings themselves, 뭐 건축물 그 자체나 or their remains, 그 어떤 잔해나 뭐 기타 등등.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남아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됐어? 자,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자, picture라는 게 진짜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아니겠지. 우리 뭐 빅 픽처 이럴 때 어쨌든 큰 상황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어떤 기간을 갖다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is derived from,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multitude of는 다양한이란 뜻이야. 다양한 자료에서부터 비롯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어떤 기간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자료를 봐야 되는 거야. Such as, 다양한 자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other artifacts가 유물이지 that have survived,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물에 이르기까지. 뭐야? 그럼 선택지 1번은 뭐야? 남아있는 유물이잖아. 그치? 아, 쌤, 선택지 1번도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증거, 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보자.
The Egyptian pyramids,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have survived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을 살아남았지만, 하지만, 야, 우리 but이 나오면 얘가 다 이기잖아. 그지? 그러면 5번 문장의 핵심은 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가 5번 문장의 주인공이야. 봐봐. 역사적인 중요성이 It'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durability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내구성도 되고 어쨌든 끈덕지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잖아. 그럼 여기서 survival이랑 같은 개념이지. 그지? 없어지지 않고 튼튼히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피라미드의 역사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게 잘 튼튼하게 지금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만은 아니래요. 뭐야? 그럼 2번은 durability나 survivor 이 차원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지. 왜냐면 주인공이 낫이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이지. 그래서 1번까지는 남아있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번부터는 야 근데 이게 꼭 정말 안 없어지고 잘 튼튼하게 잘 살아남아 있었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남아있는 지속성? 이 지속성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쌤 그러면 2번부터는 지속성 외의 차원을 이야기하겠다는 거네요. 맞지? 지속성이나 내구성 외의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3번부터는요. 그 다 다른 차원인지만 너가 확인하면 돼. 3번 해볼게. These buildings. 일단 이런 건물이 뭐니? 이집트의 피라미드겠지. 그럼 일단 연결이 쫀쫀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건물들은 were part of a rich and diverse culture.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야. Much of which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has been lost. 이미 사라졌어. 뭐야? 사라졌대.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지속성의 차원 그 이외의 걸 이야기하자는 거야. 그걸 뛰어넘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자는 거야. 맞잖아.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같은 편이야. 이렇게 나뉘는 거 아시겠죠? 4번에 보세요. They are historical facts. 자, 그것들은 그럼 여기 피라미드와 같은 이런 건물들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But 하지만 facts by themselves.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말이야. 자, 힘드니까 컴마 빼고 볼게. Are just the first stage. 그냥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In any historical study. 역사 연구에 있어서. 자 그러면 뭔가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1단계니까.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자 그러면 얘들은 they tell us little. 우리한테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해라고 했잖아. 뭐 할 때까지는. 그럼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네. 그치? They have been evaluated. 평가되고 placed in context. 어떤 맥락 속에 놓여지고 and interpreted. 해석될 때까지는 그러기 전까지는 얘들은 우리한테 거의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어. 그럼 뭐야? 남아있는 어떤 증거들, 건축물, 팩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가나 맥락이나 해석이 없으면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 물건 그걸 넘어선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얘는 지금 무슨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 해석이나 평가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거 3번이 아니고 몇 번에 대한 이야기냐? 이거 4번에 대한 이야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봅시다. Different historians. 다양한 역사가들이 may place different values.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On the same fact. 동일한 사실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거 굳이 안 읽더라도 사실은 똑같은데 각각 가치 부여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단순한 사실이나 증거의 차원을 뛰어넘은 거네? 맞지? 그럼 어때? 쌤, 선택지 5번도요. 뭔가 가치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글은 딱 2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물질이 남아있는 형태, 뭐 남아있는 걸 survive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durable이라고 표현을 하든 다 괜찮아요. 어쨌든 물질이 남아있는 것과 물질을 뛰어넘는 차원 2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경계선에 삽입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을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색깔로 표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요. evidence. 표시했어?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입니다. This evidence. 이러한 증거. 자, 그 다음에 선택지 1번 문장입니다. Artifacts that have survived. 다 같은 거지. 남아있는 실제적, 물질적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자,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꿔서 박스를 한번 봅시다. 박스를 보시면 What has survived? 남아있는 것이 그게 꼭 not necessarily be more significant, 더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얘는 남아있는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 선택지 2번입니다.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내구성, 지속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죠. 자, 그 다음 선택지 3번 뒤에 Much of which has been lost. 물질적인 것들은 대부분 상실이 됐어. 그래도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뒤에 They tell us little. 여기서의 they는 물질적인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물질적인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들. 이런 건 사실은 별로 없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 그 이외에 다른 평가라던가 맥락이라던가 해석 같은 게 중요한 거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place different values.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 라고 했지. 아니, 물질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가치를 부여해요? 물질을 뛰어넘은 가치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계점을 찾았다 요겁니다. 됐니? 앞으로 이렇게 원칙을 갖고 풀어야 돼. 그냥 지문의 내용에 휩쓸려 다니면 시간 안에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순사 위주 완성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 제발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4번 빈칸 문제 볼게요. 34번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점이 배점돼 있고 이건 아예 틀리라고 작정하고 그냥 어렵게 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빈칸 문장을 한번 볼까요?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라고 되어 있지. When gathering이니까 이제 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여러 행위자들의 선호를 모아서 into one collective choice,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선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적에 it is easily seen that 다음과 같은 것이 쉽게 목격이 되는데 certain cases, 일부 사례들이 빈칸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지금 네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선호가 있어. 각자 나는 이게 좋고 너는 저게 좋고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하나를 집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어떤 빈칸이라고 하는 사례를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바로 뭐가 나와? 예시가 등장하지, 그치?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하면 빈칸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If there are two alternatives, 자, 만약에 두 개의 대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A랑 B 선택지가 두 개야. 그리고 two agents, 두 명의 행위자가 있어요. Such that은 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One prefers A, 하나는 A를 더 선호하고 또 하나는 B를 더 선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해 부연 설명까지 마쳤어요. 잠깐만, 지금 A, B 두 개의 선택지가 있고 우리 사람 이름을 김씨, 이씨 이렇게 해볼까? 자, 김씨는 A를 더 선호하고 이씨는 B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deterministic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론적인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결정론적인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정론적인 방법이 뭐예요? 라고 하면 뒤에 풀어놨죠. 어떤 거냐면 of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어떤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는 건데 without violating. 위배하다 이런 뜻이니까 위반하지 않고 one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s. 이 두 가지의 공정함에 대한 조건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결정론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조건이 뭔데요? anonymity,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과 neutrality,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래. 와, 되게 어렵다. 잠깐만. 우리가 공정한 조건, 공정한 선택을 하려면 일단은 익명성, 그리고 중립성,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줘야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를 딱 골라야 돼. 이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를 이제 결정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아, 오케이. 쌤, 그러면 공정함의 조건을 지키면서도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딱 결정하는,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네요. 맞아. 됐어? 일종의 문제가 나왔지?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게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봐봐,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김 씨는 A가 좋대. 이 씨는 B가 좋대. 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나랑 너랑 있는데 나는 야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난 짜장면이라고 하고 너는 싫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요. 넌 떡볶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우리 둘이서 지금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을 해야 돼. 그럼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어? 나대로 짜장면 먹으러 가거나 네 말대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만약에 네 말을 들으면 내가 싫고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손해고 이런 거지. 정말 공정하게 우리 둘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거는 사실 지금 이런 방법은 없다는 거지. 그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Anonymity,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requires that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The collective choice, 이 어떤 집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ought to be dependent of the agent's identities, 행위자의 신원과는 무관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그래도 내가 선생이니까 내 말 들어야지. 이건 공정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 어떤 행위자의 신원과는 무관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Whereas,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neutrality,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impartiality, 공정함이지 이 어떤 선택지에 대한 공정함이 있어야 돼. 짜장이나 떡볶이를 대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됐어? 자, 이건 어쨌든 공정함의 두 가지 조건을 다시 부연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 있을까? 그치? 우리 그러면 사다리 타기 해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allowing lotteries, 추첨을 허용하는 것, as social outcomes, 사회적인 결과로서 추첨을 허용하는 것이 hence seem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a necessity for impartial collective choice, 공정한 집단적 선택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됐어? 아, 쌤 진짜 그렇네요. 그 상황을 제대로 타개할 수 있는 건 추첨하는 거네요. 뭐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데 실제로 most common deterministic social choice functions such as plurality rule. 우리 이제 plurality라는 게 하단에 복수라고 나와 있는데 plurality rule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를 결정할 때 복수가 선택한 걸로 하겠다라는 규칙이야. 그러니까 최다 득표를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걸 따를 거야 이거거든. 자, 이와 같은 가장 흔한 결정론적인 어떤 사회적 선택 방식 있잖아. 이것이 are only deterministic, 결정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건이 붙죠. As long as there is no tie, 동점이 없어야 돼. 괜찮아? 그렇잖아. 예를 들면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A 고를까요? B 고를까요? 그랬는데 50대 50이 나왔어. 이렇게 동점이 나오면 딱 하나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결국 또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Which is usually resolved.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by drawing a lot. lot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많다의 lot이 아니고 제비 뽑기를 의미하거든. 제비를 뽑는 거에서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the use of lotteries, 이런 어떤 추첨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니까 공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첨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interestingly goes back to, 아주 흥미롭게도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 아테네 최초의 민주주의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it is widely regarded, 아주 널리 어떻게 여겨졌냐면 as it was widely regarded. 여기서 25겠어. 그렇지. 그렇게 추첨을 통해서 공직자를 뽑고 하는 것이 뭘로 여겨졌냐면 민주주의의 굉장히 주요한 특징 하나로 여겨졌대. 그리고 이것이 recently gained increasing attention in political science. 정치학에 있어서 점점 더 커지는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야. 자, 뒤에 설명 필요 없고 하여간 우리는 이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니? A, B 딱 두 개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네가 양보할까 내가 양보할까.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걸 깨기 위해서 추첨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 맞잖아.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골라봅시다. 선택지 5번부터 한번 볼게요. Require understanding of the unpredictability inherent in democracy. 자, 이 어떤 민주주의의 내재에 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갖다가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네? 민주주의에 원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어.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니? 그치? 그래서 얘는 땡.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4번을 한번 봅시다. Rely upon neutral agents to establish clear selection guidelines. 명확한 선택의 지침을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립적인 어떤 주체자에게 의존한다. 중립적인 행위자에게 의존한다. 중립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런 얘기 없었지.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 추첨 같은 걸로 동점 상황 이거 타개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3번 해볼게요. Necessitate deterministic system of selecting voters blindedly. 네? 뭐라고요? 이 blindedly라는 건 맹목적으로잖아. 맹목적으로 투표자를 선택하는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이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었니? 맹목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Demonstrate how impartial selection could be invalidated. invalidate이라고 하는 게 무효화하는 거니까 어떻게 공정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무효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대.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지, 그지? 이 어떤 1대1의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볼까요? Call for, 요구하는 거야. Randomization or other means of tie breaking. 타이가 아까 동점이었지. 그래서 동점을 깨는, 동점을 해소하는 어떤 다른 방법 혹은 randomization,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고 솔직히 얘기할까? 타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이 절반이 넘었을 거야. 그래도 게임을 좀 많이 했으면 타이, 동점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모르면 사실 풀기 어렵죠. 그러니까 단어가 가장 기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남은 기간도 단어 꼭 해야 된다잉. 자, 그러면 형광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형광펜 선택지 2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2번. No deterministic way. 어떤 결정론적인 방법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대안을 찾아갈 겁니다. 자, 4번 문장에 한번 보실래요? Allowing lotteries, 추첨을 허용한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장에 necessitate for impartial collective choice, 공정한 집단적 선택을 하려면 이게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해볼까? is usually resolved by drawing a lot, 제비뽑기로 보통 해결될 수 있다. 거의 같은 얘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색깔로 여기다 표시해볼까? randomization, 무작위 절차라던가 other means of tie breaking, 다른 동점 해소의 방법이라던가 그게 추첨 제비뽑기랑 가장 닮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딱 한 문제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함축 의미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축 의미 추론 문제는 come back home again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봐라 라고 했거든. 자, 일단 우리 함축 의미 추론 문제는 주제 문제 풀 때랑 똑같이 나는 3번 이상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아야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 보면 걔가 함축 의미에 대한 정답입니다. 됐어? 자, 그럼 가볼게. 첫 번째 문장이야. Here is a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자, 음악에, 이 주파수 아닌데 왜 여기 써 있어, 그지? 음악에 아주 어떤 근원적인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note names, 이 음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음계라 그러잖아. 이것이 repeat, 반복이 된다는 거야. Because of, 뭐 때문에 반복이 되냐면 perceptual phenomenon, 어떤 우리의 지각적인 현상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지각적인 현상은 corresponds to, 뭐랑 상응하냐면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 얘가 주파수죠. 주파수가 2배가 되거나 절반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뭐라고?
음의 이름이 요게 반복이 된다고요. 아니 이건 너도 알잖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반복되잖아. 그지? 아 오케이 알겠어. 잠이 확 깨 내 노래 들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얘는 어떤 지각적인 현상과 일치하는 거냐면 주파수를 2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하거나 주파수를 2배로 하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하거나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주파수가 높아지면 음이 우리 귀에 높이 들리지, 그지? 그 다음에 주파수가 적어지면 그럼 우리 귀에는 낮은 음으로 들리죠. 요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when we double or have a frequency, 우리가 이렇게 주파수를 2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할 때 we end up with a note, 우리는 결국은 어떤 음으로 끝나게 되냐면 that sounds remarkably similar,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요.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음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린대. 여기까지 괜찮지? 도, 레미파솔라시도, 도. 음 높이는 다른데 되게 비슷하게 들리잖아. 그래서 음 이름도 똑같잖아요. 그 얘기야. 아, 그렇구나. This relationship.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있죠. 이 어떤 주파수의 비율이 2대1이거나 1대2거나 이거를 우리는 옥타브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주파수를 2배 높이면 옥타브가 하나 높아지는 거고 반으로 깎으면 옥타브가 하나 낮아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옥타브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옥타브는 음 높이와 관련이 있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이미 필요한 정보는 다 나왔다? 뭐야? 음 이름은 똑같아. 근데 주파수에 따라서 음 높이는 다르게 들려. 그 얘기 아니야? 아, 쌤,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틀렸을까? 선택지에서 또 분명히 실수했겠지.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It is so important that,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컴마 힘드니까 일단 뺄게요. Every culture, 모든 문화들, we know of,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가 has the octaves, 이런 옥타브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As the basis for its music, 음악에 대한 근간으로 옥타브를 다 갖고 있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부연 설명된 양보절은 각자 시험 끝나고 집에서 심심할 때 읽으시고. 자, 넘어갑시다.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은요, leads to the notion of circularity, 어떤 순환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대. In pitch perception, pitch가 음 높이지, 음 높이 인식의 순환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음 높이 인식의 순환성이 있다는 거예요. And is similar to circularity in colors. 그리고 이것은 색깔에 있어서 순환성과 굉장히 유사하대. 그러면 여기 안 읽어도 돼. 얘는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색깔이라는 걸 끌어온 거고요. 이미 너가 앞에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뒤에는 필요 없는 내용이야. 앞에서 이해한 게 뭔데? 쌤, 옥타브가 하나 올라가면 음 높이는 달라지는데요. 되게 비슷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 그거야. 그래서 음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 그거라고. 자, 그러면 이 뒤에 거 쓰잘데기 없지만 그냥 쌤 혼자 읽어볼게요. 취미 삼아서. Although, 비록 red and violet, 이 빨간색과 보라색이 fall at opposite ends of the continuum, 어떤 연속체에 있어서의 반대쪽 끝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체는 무엇의 연속체냐면 visual frequencies, 우리 시각적인 어떤 주파수. of electromagnetic energy니까 우리 전자기 에너지야. 전자기 에너지의 시각적 주파수를 쭉 놓고 봤을 때 빨간과 보라는 양쪽 끝 극단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we see them as perceptually similar. 우리는 얘들을 굉장히 인식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느끼지. 빨강이랑 보라랑 비슷하잖아. 그지? 이런 순환성이 음악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봐봐. 색깔 얘기 별 도움 안 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온 겁니다. The same is true in music. 음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music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two dimensions. 음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차원 중에서 이야기한 하나 말고 언급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우린 요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 맞잖아. One, 자, 그 중에 한 가지 차원은 뭐냐 하면요. That accounts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
주파수에 있어서 상승하는 그런 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파수가 상승한다. 아까 전에 그랬지, 그지? 주파수에 있어서 상승하는 음. 주파수가 상승하니까 어땠어요? 음 높이가 상승했지. 됐니? 자, 그 다음에 another, 또 다른 차원은 어떤 거냐면 that accounts for the perceptual sense. 어떤 인식의 감각, 뭐 지각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데 that 이는 we've come back home again.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Each time we double a tone's frequency. 우리가 그 음의 주파수를 2배로 할 때마다 each time 주어 동사는 뭐 할 때마다거든? 아, 쌤. 여기 컴백 홈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주파수를 2배로 하는 건 옥타브가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요. 옥타브가 하나 올라가면 아까 어떤 일이 생겼어?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음 높이가 올라가겠지? 그런데 컴백홈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있었지. 그게 뭐야? 음 이름은 반복. 여기 이미 답이 써 있어. 음 이름은 반복됐지. 됐어?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봅시다. 지금 핵심이 뭐야? 음 이름은 반복되는 거야. 음 높이는 높아지는데 음 이름은 반복되는 거라고. 자,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Identified tonal differences within the same octave. 동일한 옥타브 내에서 어떤 음색의 차이점 같은 것을 식별해내는 거래. 니마, 동일 옥타브 내의 차이점에 대한 글이 아니야. 옥타브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옥타브가 하나 달라지면 굉장히 유사한 음 높이만 다른 소리가 나요. 이거를 찾고 있는 건데 동일 옥타브 내의 차이점이요. 얘는 완전 틀렸지. 2번을 볼게. Return to the original note. 원래 음으로 돌아간대요. With an identical frequency. 동일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네. 너 2번 골랐지? 근데 잘 생각해봐. 동일한 주파수면 음 높이가 똑같아.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지. 음 높이가 똑같으면 안 되죠. 3번을 볼게요. Reach the note. 음에 도달을 하는데 name the same. 이름이 똑같아. 아, 벌써 좋다. 그지? 이름이 똑같아요. But 하지만 with a different pitch. 음 높이는 달라요. 이거잖아. 4번 볼게. Restored musical sensitivity. 나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음악적인 어떤 민감성을 다시 회복한다. By adapting to various octaves. 다양한 옥타브에 적응함으로써. 자, 음악적인 감수성이나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5번 볼게요. Constructed frequency patterns from notes with the same name.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음. 아마 5번 고른 친구들도 엄청 많았을 거야. 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음으로부터 나오는 frequency patterns. 주파수의 패턴을 구성한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주파수가 어떤지 그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내 귀에 음 높이가 어떻게 들리느냐 이거지. 주파수는 정말 그냥 과학적인 그 주파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뭐야? 음 높이, 피치에 대한 이야기야. 됐어? 그래서 지금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음들이 어떤 주파수 패턴에 보이는가, 주파수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요. 됐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알았어. 다 했어 이제. 야, 나도 힘들다. 자, 그러면 우리 형광펜만 칠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은 2번 문장에 note names repeat, 음의 이름이 반복됩니다. 형광펜 했어? 어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similar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일시당초 시작한 음과 비슷한 음으로 끝난다. 또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어디 나오니? 5번 문장에 보시면 the notion of circularity in pitch perception. 음 높이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순환성의 개념이 있다. 순환성이란 말이 나오지. 아, 이렇게 어떻게 더 힌트를 줄까? 이름이 반복된다, 순환된다, 시작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름이 똑같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A note, name the same. 요 부분이지. 됐어? 잘했어? 어때요?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쌤이랑 같이 보니까 와, 단서가 겁나 많았구나. 나 저 중에서 하나만 찾았어도
라는 생각했을 거야. 그치? 자, 우리 분석 특강에서는요, 여러분이 각자 선택지를 고르는 패턴에 따라서 너는 아마 이런 성격일 거야. 너는 이런 성격이니까 시험장에서 요런 걸 조심해야 돼. 너는 평소에도 좀 이렇지? 그러니까 요런 걸 조심해야 돼. 라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피드백도 적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거고, 또 셀프 피드백을 잘 작성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쌤과 우리 조교님들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피드백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이렇게 9월 모의평가만큼 좋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시중에 문제집 100권 합친 거보다 우리 평가원에서 낸 이 자료가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우리 분석 특강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번 학력평가 해설 강의 때는 웃는 얼굴로 가벼운 마음으로 또 봅시다. 안녕.